미나상 곤니찌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형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한자를 학습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한자의 뒷부분의 98자 중에서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21강에서 감출장, 오장장, 말을제, 나타날 저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322강입니다. 대적할 적, 오로지 전, 펼전, 돈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대적할 적입니다. 총 15획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대적할 적자는 원수나 적, 겨루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대적할 적자는 밑동 적자와 칠복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밑동 적자는 꽃의 뿌리를 강조하기 위해 식물의 줄기 아래에 입구자를 그려 넣은 것으로 이 부분이죠. 밑동이나 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라는 뜻을 가진 밑동 적자에 칠복자를 결합한 대적할 적자는 원수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하고 그들에 대한 한은 가슴속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적할 적자는 뿌리를 강조한 밑동 적자를 응용해 깊은 한을 풀기 위해 적과 싸운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음독은 대끼라고 합니다. 한국어 음은 적, 일본어 음은 대끼입니다. 적의를 대끼라고 하고요. 적국은 두 가지 발음이 다 됩니다. 대끼꼬끄, 대꼬끄 두 가지 다 됩니다. 강적을 교대끼라고 합니다. 훈독은 가따끼입니다. 원수, 상대, 적수를 나타내죠. 가따끼 우찌 하면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따끼 야끄는 악인 역할을 하는 악인역을 나타냅니다. 대적할 적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적국, 敵国 원수 상대, 敵 브라질 팀은 강국입니다. ブラジルチームは強敵です。 오늘 시합은 요전번 시합의 복수입니다. 今日の試合はこの前の試合の敵討ちです。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오로지 전입니다. 총 9획이고요. N2의 레벨인데요. 오로지 전은 한국식 한자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고 밑에 부분 선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다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세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로지 전자는 오로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오로지 전자는 마디 촌자와 방추를 그린 이 글자가 결합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방추는 누에 고치나 목화에서 뽑은 실을 감아두던 도구를 말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오로지 전자의 상형문을 보면 이 방추를 손으로 돌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로지 전자는 이렇게 방추를 돌리는 모습에서 구르다나 돌다 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오로지 전자는 후에 한쪽으로만 도는 방추에 비유해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한다는 의미에서
오로지나 오직 한 곳으로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생입니다. 한국어 음은 전, 일본어 음은 생입니다. 전공을 생고라고 하고요. 전문을 센몽이라고 합니다. 전용을 세이요라고 합니다. 여기 전용 차선을 나타낼 때 세이요라고 합니다. 훈독은 못봐라입니다. 라가 나올 때는 못봐라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오로지 한결같이 전적으로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오로지 전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전문, 専門、 오로지 한결같이, もっぱら、 전공은 무엇입니까? 専攻は何ですか？ 책은 오로지 만화밖에 읽지 않습니다. 本はもっぱら漫画しか読みません。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편전입니다. 총 10획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펼전자는 펴다나 느리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펼전자는 주검시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검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형문에서는 단순히 4개의 장인공, 여기 장인공자 보이죠? 장인공자만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는 펼전자인데요. 이것은 구운 도기를 늘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형문에서는 펼전자가 펼치다나 살피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여기에 옷의자와 주검시자가 더해지면서 사람의 옷을 펼치다 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펼전자는 이러한 글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의미 역시 단순히 펼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댕입니다. 한국어 음은 전, 일본어 음은 댕입니다. 전개를 댕까이라고 하고요. 전시를 덴지라고 합니다. 진전을 신땡이라고 하고요. 발전을 핫땡이라고 합니다. 펼전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펼전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전개, 展開、 발전, 発展、 난초 전시회에 갔습니다. 蘭の展示会に行きました。 사건에 진전이 없습니다. 事件に進展がありません。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돈전입니다. 총 14획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돈전자는 한국 한자가 있는데요. 오른쪽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돈전자는 돈이나 화폐, 동전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돈전자는 쇠금자와 쌓일 전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돈전자에 쓰인 쌓일 전자는 여러 개의 창을 쌓아놓은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쌓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돈전자는 본래 동전으로 만들어진 엽전을 뜻하던 글자입니다. 동전의 역사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통일 이후 진시황은 반량전을 주조하게 하였는데요.
이것이 둥근 모양의 동전이었습니다. 엽전은 구멍에 줄을 꿰어서 묶음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이므로 쌓이다 라는 뜻을 가진 쌓일 전자는 의미 겸 발음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독은 생입니다. 한국어 음은 전, 일본어 음은 생입니다. 대중목욕탕을 센또라고 합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는 목욕탕이죠. 그리고 금전을 긴생이라고 하고요. 동전을 노생이라고 합니다. 훈독은 제니입니다. 돈을 나타내죠. 그리고 고제니 하면 잔돈을 나타냅니다. 돈 전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대중목욕탕, 銭湯、 돈, 금속재, 화폐, 銭、 매주 대중목욕탕에 갑니다. 毎週銭湯に行きます。 지갑에는 잔돈밖에 없습니다. 財布には小銭しかありません。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대적할 적입니다. 적국을 데키코크 또는 데코크라고 합니다. 적을 가타키라고 합니다. 안방마, 호빵맨의 적이 세균맨이었죠. 마이키만입니다. 두 번째 한자는 오로지 전입니다. 전문을 샘몽이라고 하고요. 라가 나오면 못 봐라 라고 읽어서 오로지 한결같이 전적으로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한자는 펼전입니다. 전개를 댕까이라고 하고요. 발전을 핫땡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한자는 돈전입니다. 목욕탕, 대중목욕탕을 센또라고 하고요. 한 개 있으면 제니라고 읽어서 돈이나 금속 화폐를 나타냅니다. 네, 오늘은 322강에서 대적할 적, 오로지 전, 펼전, 돈전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대적할 적자는 음으로 데끼라고 읽었죠. 그래서 강적을 교데끼라고 했고요. 오로지 전자, 펼전자, 돈전자는 다 한국어 음은 전이지만 일본어 음이 약간 달랐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오로지 전하고 돈전은 생으로 읽지만 펼전만 댕으로 읽었습니다. 오로지 전자는 전공을 생꼬라고 했고요. 펼전자는 전개할 때 댕까이라고 했고 돈전자는 제니라고도 하고 대중목욕탕을 센또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정수리정, 덜제, 건널제, 모두제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한자는 한 번에 외울 수는 없습니다. 자꾸 메모하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또 메모하시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